여론조사로 지금 이 순간의 민심을 좌표 위에 정확히 찍어보는 시간입니다. 여론의 좌표, 민심 방향을 읽어주실 두 분 모십니다. 윤희웅 오피니언스 대표, 김봉신 메타보이스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전에 나온 갤럽 조사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한국갤럽이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 대상으로 질문을 했는데요. 예. 여기서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서 잘하는지 잘 못하는지 질문을 했습니다. 응답자의 61%가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긍정평가를 보냈고요. 이 61%의 수치는 그 직전 조사, 한 주 전 조사 대비해서 예. 3%포인트 숫자가 올라간 수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랐습니까? 네, 예.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30%로 직전 조사보다 2%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의견 유보하는 응답은 10%로 지난 주 조사와 동일했습니다. 네, 이 결과의 의미를 어떻게 좀 평가할 수 있을까요? 긍정평가는 좀 오르고 부정평가는 조금 내려갔다고 하는데. 네. 일단은 보게 되면 지난주에 대통령 평가에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사안들이 제법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사실은 언론에 좀 나오게 돼서 비중 있게 조명을 받으면 올라가게 되거든요. 주목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년 기자회견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메시지들이 좀 전달이 되고 또 반대쪽으로 정치적으로 봤을 때 먼저 한덕수 전 총리 1심 징역 선고가 있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사실 상대적으로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그다음에 이게 반영은 많이 되지는 않았겠습니다만 주가가 계속 상승해서 이제 5,000피 올라갔는데 그 올라가는 그 흐름들이 또 지난주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대통령 평가에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예. 부정평가가 말입니다. 이게 작년 말에 36을 고점으로 찍고 지금 30까지 빠졌는데요. 긍정률은 올라가다가 살짝 빠지기도 하고 뭐 이랬는데 부정률은 지금 3번 연속 빠져서 36, 33, 32, 30 이렇게 6%포인트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빠지면 이게 20%대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대통령을 긍정하건 부정하건 여기에서 따져서 이 부정하는 분들이 뚜렷하게 어떤 이유를 찾지 못하는 상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긍정평가 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긍정평가 이유를 묻지 않습니까? 예. 외교가 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그렇지만 27로 1위입니다. 아직 여전히. 네. 또 경제 민생 14%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주가 상승이 지난주에는 1%였다가 3%가 됐습니다. 3%가 나타났다라는 건 작은 거는 아니죠. 이렇게 될 때에 부정평가 이유를 봤을 때 경제 민생 고환율이 새롭게 들어갔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또 4%포인트 빠져서 22입니다. 나머지는 보면은 그동안 있었던 거하고 완전히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다만 인사라는 게 2%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해훈 후보자와 관련된 논란 이 정도로 언론에서 다룬다면 이게 사실 20%가 돼야 맞는데 2%에 지나지 않는다. 이 얘기는 지금 어떤 그 여러 가지 논란들 속에서 대통령을 탓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외교로 대통령을 탓한다는 것은 6%입니다. 네. 한 자릿수죠. 그런데 외교로 긍정한다라는 것은 27입니다. 긍정평가자 중에서요. 이렇게 따지면은 제가 봤을 땐 부정률은 계속해서 빠지고 있고 그러면서 어떤 득점 포인트에 가서 재미있는 것을 만들어내면 대통령한테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응원 섞인 그런 평가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이게 이제 부정평가는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서 잘 못한다라고 하는 응답자들한테 뭐가 못하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응답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보면은 정치라고 하는 것이 어떤 지지의 근거 또는 지지하지 않는 근거 구체성이 있으면 그것이 영향이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김 대표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만 이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평가하는 이유들을 보면은 구체성이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경제 민생 이 부분을 빼고 보게 독재 독단이 있다. 전반적으로 잘 못한다. 과도한 복지를 한다. 좌편향이다. 통합 협치가 부족하다. 이제 이런 것들인데 구체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설문조사 내용이 그렇단 말씀인 거죠? 아니요, 자기가 응답을 한 거예요. 응답을 한 내용이. 예. 그러니까 근데 뭔가 명확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해도 쉽고 쉽게 얘기하게 되면 부정적인 평가로 실질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데 지금 응답하시는 분들의 그 이유가 부정평가 이유가 구체성을 모호하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뚜렷하게 사실은 그것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상당히 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 흐름이 주목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말씀인즉슨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특별히 흠잡을 게 나타나지 않는다로 이해도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해운 후보자의 그 정도 논란이면 과거에는 대통령 부정평가 1위였어요. 인사 문제가 막 40%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은 그와 같이 지명을 했다라는 대통령의 행위는 그거는 이해가 된다. 네. 그런데 당사자가 조금 논란이 있더라. 그것을 대통령에게까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서 지금은 말씀 주신 것처럼 무엇을 뚜렷하게 흠잡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정당 지지도 한번 살펴볼까요, 김 대표님? 예. 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은 그 극히 미세하게 오차 범위 이내에서 상승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 43이 됐으니까 직전 조사 41에서 2% 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네. 그런데 국민의힘이 지금 장동혁 대표가 물론 지금 끝내기는 했지만 단식 농성을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 와중에 2% 포인트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24에서 22가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무당층이 이 갤럽 조사인데요. 27이 됐습니다. 27이 돼서 5% 포인트가 많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요 정당과 관련된 내용은 그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네. 이 조사는 이번 주 화수목 20, 21일, 22일 조사했고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면접 방식입니다. 네. 그 지금 원래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여권의 여당이 이제 악재들이 좀 있었거든요. 예. 그러면 지지율이 좀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또 야당 같은 경우는 당 대표가 정말 결사적으로 단식 농성까지 하고 또 전직 대통령도 와서 뭐 그러면 이른바 보수층들 또는 지지층들의 결집한다 이런 표현 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좀 지지율의 반등이 나타나는 것이 과거의 일반적인 모습이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 한국갤럽 오늘 나온 조사 보게 되면 이번 주 중에 조사가 이루어진 것인데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은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치가 올라갔고요. 지지율이. 국민의힘은 그렇게 굉장히 결집된 모습들을 보여주는 모습을 연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오히려 수치가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전의 일반적인 모습과 좀 다른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 얘기는 이제 특히 야당 같은 경우에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강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전통적인 원래의 지지층들 그러니까 지금은 지지가 좀 약해져 있는 분들 흡수하는 부분들 또는 중도층을 또 관심을 얻어서 지지층으로 전환시키는 부분들 이 부분이 지금 강경한 행보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좀 어떤 대여 전략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국민적 공감, 넓은 이탈한 지지층들을 흡수할 수 있는 전략 이런 부분들로 좀 고민이 필요한 상황 아닌가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TK나 뭐 PK 지역에서도 국힘 지지율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하네요. 예. 대구 경북 그러니까 TK에서요. 더불어민주당 20, 국민의힘이 48입니다. 그러면 두 배가 넘죠. 그러면 대구 경북에서는 아직도 국민의힘이 여전히 보수의 심장이다. 텃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재미있는 건 부산, 울산, 경남이 이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32, 국민의힘이 29입니다. 대등하죠. 3%포인트 격차로. 이렇게 보면은 더불어민주당도 여기에서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앞으로 지방선거까지 좀 노력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정도의 수치가 나오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역시나 대통령 긍부정에 있어서 대통령 긍부정을 한번 대구 경북하고 부산, 울산, 경남을 보신다면요. 대구 경북에서 42 긍정, 부정은 45입니다. 여기 대등한데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긍정이 56입니다. 네. 긍정평가 대통령을. 그리고 부정하는 비율도 뭐 낮지는 않아서 33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따진다면 부산, 울산, 경남에서 대통령의 어떤 그 정책과 행보 메시지 여기에 반응을 해서 정부 여당에까지도 이 지지세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당 지지도를 끌어올려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한번 볼 수 있는 면이 하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전반적으로 지금 이 조사가 있기 전까지 뭐 한덕수 전 총리라든지 아니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구형이나 판결이 있었는데요. 결국 그렇게 보자면 내란 정국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되나, 더불어민주당과 관련된 일부 그 논란이
효과가 없습니다. 지지도에 영향이 반영이 되지를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보면은 우리가 이제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이잖아요. 그럼 보수층에서 지지를 전폭적으로 보내야 되는 것이고 네. 일반적으로 그러면 진보 진영의 대표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니까 진보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인데 실제 보면은 진보층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고 하는 응답은 74%로 높게 형성되고 있어요. 네. 그런데 보수층 중에서 국민의힘 정당을 지지한다고 하는 응답은 55%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절반 수준밖에. 그러니까 진영 내 결집도라고 이걸 이제 불러요. 네. 그러면 진영 내에서 그 성향 내에 있는 사람들이 대표 정당에 대한 지지가 어쨌든 70% 이상 있어줘야지 정상적인 상황인데 국민의힘은 지금 아직 그거를 형성을 아직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뭔가 좀 이제 다른 전략의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이제 같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의 단식에도 불구하고 또 윤석열과 왜 단절을 하지 않느냐는 그 비난에도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 정도로 PK의 이렇게 확장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번 정부가 PK에 굉장히 많이 공을 들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지만 윤호개인과 완전히 절연하겠다라는 그 선언까지는 아직 안 나온 상태에서 단식 농성이면 이거는 사실 할 거로 다 한 거예요. 네. 백약이 지금 무효라는 건데요. 그런데도 지금 빠지고 있다는 것은 그 이유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 메시지가 파괴력이 있으려면 그 말을 하는 메신저가 신뢰로워야 됩니다. 그러면 메신저가 국민의힘이 또 장동혁 대표가 완전히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으려면 그러면 지금 국면에서는 내란 정국을 탈피할 수 있도록 그러면 윤호개인과의 절연을 선언하는 게 사실 마지막 남은 그 메시지 같습니다. 네. 최근에 정청래 대표가 이제 그 합당 제안을 했고 조국 혁신당에 뭐 조국 그 당 대표에 대해서 부산 출마 카드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민주당의 어떤 그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아무래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사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진보층이 갈라져 있는 상황일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일단의 세력들은 조국 혁신당 지지로 가 있을 테니까 그것이 만약에 합당이 되게 되면 조국 혁신당에 대한 지지가 높지는 않습니다만은 뭐 2% 뭐 내외 이제 적은 수준이긴 하지만 그것이 합쳐지게 되면 그 정당의 지지율은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인데 다만 이것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항상 반작용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수층에서 봤을 때 이렇게 견제하는 이제 인물들, 상징적 인물들이 있을 텐데 조국 전 대표도 그 중에 이제 한 명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조국 대표도 그러면 합당이 되었다라고 하면 보수층들이 과거의 기억들을 상기시키면서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은 있지만 그래도 좀 우리 뭉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심리로 연결될 수는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보수 정당도 다소간의 반사 효과를 좀 기대하는 측면이 이제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합당 국면에서 보면 더불어민주당도 이제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지만 야당도 반사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해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김 대표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지도가 43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사실 정당으로서는 높은 수치입니다. 50까지 가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거의 그런 일이 많지 않고요. 근데 조국혁신당은 이제 3%인데 이게 합쳐져서 네. 기계적으로 이제 46이 되겠다. 이렇게까지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보통 합당이라든지 후보 간 단일화가 있을 때 1 더하기 1이 1.5에 수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정당 지지도가 대단히 높아지진 그럴 개연성은 좀 쉽지 않다라는 게 하나고요. 그다음은 그런데 그러면 이게 합당이 명분이 뭐냐라는 걸 찾게 되거든요. 근데 명분이 뚜렷하지 않으면 그다음엔 누가 실리를 얻느냐 여기까지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명분도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누가 이걸 통해서 누가 이득을 보려고 하는 거지라는 생각이 가게 된다면 모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당원분들께서는 어떤 판단 평가를 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 이게 지방선거가 물려 있기 때문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어떤 이해가 엮여버리면 이거는 잘 모르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합당이 반드시 이제 긍정적인 쪽으로만 간다 또는 부정적으로만 간다 이렇게는 보지 않고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일이다. 이렇게 좀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합당 논의가 이제 이루어지고는 있는데 이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기존에 더불어민주당 내에도 그렇게 되면 근데 합당이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출마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협의를 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니까 여러 가지 좀 복잡해지는 상황들이 있어서 6월에 지방선거가 있는데요. 그 전에 완전한 합당이 이루어져서 거기서 단일 후보를 내가지고 내서 선거를 치를 것이냐 아니면 그 전에 이게 온전한 합당은 어렵기 때문에 선거에서는 먼저 후보 간의 연대 뭐 이런 것 통해 가지고 선거를 치른 후에 합당을 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 아직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고 또 이것이 지금 보게 되면 일부 이제 뭐 친명 의원들 중심으로 반발하는 기사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이것이 이제 합당 논의가 얼마나 매끄럽게 될지 여부는 약간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윤 대표님 조국혁신당하고 개혁신당 지지도는 지금 어떻게 나왔어요? 네, 아까 이제 한국갤럽 정당 지지율 말씀드렸는데요. 네. 거기서 보시게 되면 조국혁신당은 거기서 3%의 정당 지지를 보이고 있고요. 개혁신당은 2%의 지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3정당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당 지지율이 높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정치 좀 이렇게 좀 다 마음에 안 드는데 왜 제3정당들이 정당 지지율이 이렇게 형편없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되면 제3정당들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정치를 보게 되면 좋아하는 정당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싫어하는 세력을 정해놓고 그 싫어하는 세력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을 지지하는 이런 특성이 많이 나타나요. 최근에 보게 되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지지하는 정당이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싫어하는 어떤 세력을 막을 수 있을 만큼의 규모가 있느냐. 그러니까 군소 정당들을 제3정당들을 지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정당들은 내가 싫어하는 세력을 견제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3정당들이 최근에 과거에 비해서 최근에 여러 가지 좀 잘하는 것도 있고 주목받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지지율로 이어지지 못하는 그런 어떤 정치 변화의 배경이 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김봉신 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예.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나마 10%에 이제 닿을 것 같은 정도의 한 자릿수였는데요. 이게 많이 빠진 이유가 조국 그 대표가 이제 나오고 나서 이제 형을 살다가 나오고 나서 이게 탄력을 못 받은 면이 좀 있습니다. 네. 그때 이제 확 뛰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안 된 측면이 있고요. 비슷하게 개혁신당도 사실은 개혁신당을 이준석 신당으로 만들겠다고 처음에 했을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2024년 초인데요. 그때 두 자릿수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 나오는 거는 굉장히 낮아져 있고 이 경우에는 그 어떤 정책적인 계기를 통해서 굉장히 그 국민들 마음을 확 잡는 그러한 정도의 캠페인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빠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시간상 지금 원전 얘기로 좀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 그 이재명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원전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유의미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조사를 이제 했는데요. 한국갤럽과 리얼미터라고 하는 두 곳의 조사기관에 대해서 조사를 맡겼는데 우선 한국갤럽 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향후 확대가 필요한 발전원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조사 문항이 있었는데요. 재생에너지가 48.9%, 원자력이 38.0%로 이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그다음에 원자력 발전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공감도가 무려 89.5%. 네, 10명 절대적이네요. 거의 9명 가까이 되는 거죠.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7.1%에 그쳤거든요. 그다음에 원자력 발전이 안전한지 질문했는데 60.1%가 안전하다라고 응답을 해서 과거에 이 원전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시각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었거든요. 상당히 뭐 팽팽하고 위험하다는 시각도 높고 이념 성향에 따라서 그런 흐름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좀 달라지는 흐름들이 이 기후 에너지 환경부 조사도 그렇고 다른 조사들에서 최근에 좀 많이 발견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네. 이런 그 지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김봉신 대표님? 예. 이 조사가 그런데 이제 설문지를 좀 보게 되면 설문지에서 정보를 너무 많이 노출을 했습니다. 뭐 원자력 발전도 활용하는 에너지 믹스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그렇게 나오는가 하면은 여러 가지 뭐 2024년 발전량 기준에서 원전이 32%다. 그런데 38년에 가면은 원전은 35, 재생에너지를 29까지 늘리겠다. 이렇게까지 다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확대가 가장 필요한 발전원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러면 원자력하고 재생이 가장 많이 나오죠. 특히 재생에너지가 5,000회를 넘어서는 정도인 것 같은데요. 그 정도로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다음에는 또 원자력만 한번 3번 물어보거든요. 이렇게 따지면 재생에너지를 한 3번 또 물어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이게 좀 설문이 약간 좀 이상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원자력 발전을 늘리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어떤 정량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조사를 하는 건가. 부처의 의견이 들어간. 그렇죠. 의견이 이렇게 강하게 들어가는 건가. 우린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거 괜찮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는 조금 더 뭐 민감한 주제이니 많은 국민분들의 어떤 그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좀 더 추가적인 여론조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게 이제 다만 이게 과거에는 진보 성향층에서 굉장히 원전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이 높았거든요. 그다음에 위험하다라고 하는 인식이 높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는 여론은 있었는데 최근에 이런 여론조사가 나오게 되는 것은 이재명 정부에서 원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들을 많이 보내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정부 부처를 통해서도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현 정부의 지지층 특히 진보 성향층에서 과거에 극단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던 시각이 상당히 완화되어서 나타나서 상당히 이제 원전에 대한 이제 뭐 안전성에 대한 여론이 높아진다거나 또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들 높아지는 그런 이제 배경 중에 하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기후부에서는 이제 2차례에 걸친 정책 토론회 그리고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서 신규 원전 추진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라고 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또 국민의 뜻을 열어놓고 판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앞으로 좀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여론조사는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2부에서 뵙겠습니다.